이번 동영상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객은 제안 요청서를 발송하고 업체는 제안 요청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제안 요청서를 접수하거나 파악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고객의 확인이 끝나면 제안 요청서에 따라 솔루션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스테이지 4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제안서에는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협력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등이 포함된 솔루션을 만들어 고객에게 권고하여야 합니다. 제안서가 제출되고 제안 발표를 하게 되면 스테이지 4가 종료됩니다. 영업이란 무엇일까요? 영업의 사전적 의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혹은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업을 고객과 영업사원 간의 니즈가 교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본 니즈 혹은 컴펠링 이벤트는 고객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사원도 영업기회를 통해 얻으려는 니즈가 있고 중요한 컴펠링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사원과 고객의 니즈가 원활히 교환되었을 때 성공적인 영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솔루션은 제안 요청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안 요청서에 따라 제품의 사양을 나열하는 식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제안팀들과 영업사원이 그동안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객과 회사의 니즈는 솔루션으로 교환되기 때문입니다. 솔루션 설계에 개입하는 주요 당사자는 고객, 영업사원, 회사의 경영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당사자는 각자의 니즈를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더 많은 이익과 안전한 계약,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을 찾는 것, 영업사원은 거래의 성공으로 인한 성취감,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회사의 거래이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니즈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영업사원은 최일선에서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고 이 니즈를 솔루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영업기회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니즈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영업사원에 대한 보상, 급여 체계 등을 다른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설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의적 상상력은 제안 요청서에는 없으나 고객이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제안하거나 고객 만족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넛 가게 사장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넛의 정가는 3개에 2,000원입니다. 6,000원어치를 달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9개보다는 10개를 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10개를 채워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10개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 도넛을 살 때는 꼭 그 가게로 가게 됩니다. 6,000원을 주고 9개를 받았을 때는 정가임을 알면서도 뭔가 섭섭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도넛을 사러 갈 때는 이번에도 9개만 주지 않을까? 10개를 달라고 얘기해야 하나? 혹은 4,000원어치만 달라고 할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가게 됩니다. 10개를 받게 되면 그 가게에 가는 것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미안한 마음에서 10,000원어치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만족과 작은 비용 사이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고객 만족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안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상상력이 들어간 솔루션을 만들면 성공률이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창의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고객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다면 상호 간의 니즈가 서로 교환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각각의 니즈는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솔루션을 중심으로 니즈가 교환되어야 서로 윈윈의 상태로 마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도넛 가게의 사장님은 도넛 한 개의 비용을 더 투입하여 단골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매번 10,000원을 지불하는 단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고객 만족을 당장의 적은 비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공급자인 도넛 가게 사장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양보 혹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당연히 공급자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솔루션 설계를 할 때 영업사원이 당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영업 클로징에 대한 압력입니다. 시간, 타이밍은 영업기회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다른 시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영업사원이 좀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때가 많고, 영리한 고객들은 시간을 무기로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규모가 크고 의미가 있는 영업기회일수록 영업기회의 성공에 주목하는 회사 내의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부장님뿐만 아니라 임원과 사장님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면 영업사원과 제안팀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에서는 영업사원마다 월별, 분기별 주문 실적을 예측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래일수록 한 번 보고한 금액, 마감 시간 등을 변경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됩니다. 회사 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분위기가 고객에게 노출되면 고객은 협상 과정을 끌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요한 거래일수록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시간에 쫓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다면 경쟁사에게도 유리해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고객의 컴펠링 이벤트를 이해하고 있다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경쟁사보다 더 좋은 솔루션, 납기 시간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구현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해야 합니다. 솔루션은 보통 한 개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성될 수 있는데, 단순한 경우라면 제한되는 제품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고객의 문제와 대응하는 방법으로 고유한 이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 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대응되는 제안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안 요청서에 제한되는 내용의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이 순서에 따라 제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이 보고 싶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주기 위하여 옵션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만들 때 가장 좋은 솔루션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옵션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서는 단일 솔루션을 제한하여 선택이 제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인 경우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안서에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기업의 특성을 예상하고 가격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루션 이름을 만들 때 전략적으로 이름의 가격이나 제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 은, 동으로 이름을 만드는 것보다 고객이 필요한 기능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름을 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를 나열하고 각각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후발주자로 참여하여 경쟁사보다 정보 파악 면에서 취약한 경우라면 제안 요청서에는 없으나 고객 혹은 현재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추가 인원을 더 배정하거나 공급되는 제품의 크기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혹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안 요청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추가 제안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제한 가격, 그리고 이 유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을 공유하여 고객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 회사가 경험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고 관리와 위험 관리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안 발표는
제안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를 모두 꼼꼼히 읽어보는 평가위원은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는 제안서의 전체 내용을 전략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 발표를 하는 분은 이 제안 혹은 프로젝트에 책임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제품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영업사원이 직접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담당 영업사원의 발표 능력이나 고객의 질문을 처리하는 과정이 평가위원이나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추후 영업을 할 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성 서비스라면 기술위원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PM이 제안 발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PM이 발표를 하지 못한다면 PM의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게 되거나 이 제안의 중요성이 낮다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제안 발표 자료는 제안 내용을 요약하고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위원 개개인이 관심 있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안 내용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 지루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질의응답은 보통 평가위원당 한두 개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기의 지식을 뽐내려고 질문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제안 발표 내용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 핵심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이 장황해지면 대체로 동의하거나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을 펼쳐놓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평가위원은 자기 의견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는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거나 경험했던 내용을 공유하는 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안 발표 시간은 사전에 공지가 되지만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배정하고 사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슬라이드를 준비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평균 장표 하나 설명하는데 1분 정도 고려하여 발표 시간이 20분이라면 20장 내외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 평가를 하는 경우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가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기술 점수는 보통 제안 발표 때 결정되기 때문에 제안 발표를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수주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제안서 작성과 제안 발표는 영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이 잘 피어야 수주라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기회 관리를 위한 노력은 씨를 심고 물을 주어 가꾸는 것으로 꽃을 피우기 위한 활동입니다. 제안 발표가 끝나면 고객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영업사원들은 다른 영업기회를 관리하거나 제안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짧은 휴식을 갖기도 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주를 위한 협상이 시작됩니다.